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3월 1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좀 시장이 또다시 좀 조정을 살짝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하락을 해서 15.8포인트가 떨어진 2002.5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3.44포인트 하락해서 536.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주 초반에 월화수 연달아 좀 하락하고 목금 연달아 또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가 제자리를 다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좀 비슷하게 되려나요? 주 초반에 약세를 띠는 모습이 지난주와 조금 흡사하다 싶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좀 큰 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수급적인 면을 좀 꼼꼼히 챙겨가면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자, 오늘 센투자 플러스 3월 12일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02-3153-2613, 문자 013-3366-0110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하죠.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알려주실 종목들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발간한 LG전자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TV와 가전사업의 호조로 2012년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LG전자의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6% 증가한 14조 원, 영업이익은 1162% 증가한 289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연초의 시장 컨센서스였던 2,300억 대비 25% 높은 수치로 이와 같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이유는 북미 경기 회복에 따른 가전 TV 수요의 회복과 상대적으로 판매 단가가 높은 3D 내재 LED TV의 판매 호조에 따라 영업 마진 개선이 큰 폭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와 유사한 휴대폰 사업 부분의 실적 그리고 독립 사업 부분의 적자폭 축소까지 더해져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마진인 피처폰의 전략적인 판매 감소로 인하여 향후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LG전자는 피처폰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기존 피처폰에 대한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와 함께 고마진인 스마트폰의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휴대폰 수익 구조를 개선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LG전자의 저수익성 피처폰의 전략적인 판매 감소는 전체 휴대폰 사업 영역에서 마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2년 LG전자의 휴대폰 영업이익은 2,108억 원으로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즉 모바일 부분의 사업부와 가전 부분의 사업 호조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목표 주가는 11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LIG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G입니다. LG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LG전자의 실적 우려로 인해 지주회사 중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휴대폰과 가전 부분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주회사인 LG의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의 경우 신증설 효과로 인해 추가 이익이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의 LG 주가 수준은 매수하기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국내 그룹 중 가장 빠르게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LG는 국내 그룹 중 가장 빠르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지배구조 정비도 다른 지주사 대비 상당히 빠른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는 2011년 3분기를 기준으로 1,570억 원의 순현금을 기록할 정도로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 총액제 제한 그리고 순환 출자 부분에 있어서도 LG는 해당 사항이 없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종, 일감 몰아주기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정부 관련 리스크도 상당히 낮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G의 경우 할인율이 53.1%로 SK의 42.8%, CJ의 48.1% 대비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의 실적, 지배구조, 재무상태, 그리고 정부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타지주사 대비 높은 할인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SK증권에서 발간한 휴비치입니다. 휴비치는 안과 및 안경 점용 필수 진단기 국내 1위 업체이고 세계로서는 3위 업체입니다. 휴비치는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으로 인하여 지난 6년간 매출은 연평균 21.8%,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2.1% 그리고
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법인인 상해 휴비치의 실적 증가와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광학현미경 사업이 향후 성장성을 견인하며 올해와 내년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0%, 22%, 31%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상해 휴비치의 실적 급등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해 휴비치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2.6%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도 약 31%대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장의 이유는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안경 착용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경우 인구의 50%가 안경 착용 인구인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인구가 현재 13억 명 중 6억 명이 안경을 착용해야 되는 인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안경 착용 인구가 3억 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상해 휴비치의 실적 급등 추세는 향후 3년에서 5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23,3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 LG 그리고 휴비츠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목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월요일 주 초반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염려스러우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 답변을 드릴 두 분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기분 좋네요. 아유, 정말요. 네, 참 많이 기다렸어요. 아, 전화 연결되기를요? 예, 예. 예, 워낙 많은 분들께서 좀 전화 연결을 바라다 보니까 다 못 해드리는 점 좀 양해해 예, 주시기 압니다. 바랍니다. 예. 네, 자 오늘 그래도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저희가 좀 좋은 답변 드려야 될 텐데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 아가방요. 아가방 컴퍼니, 예, 예. 가격과 비중은 저 15,850원에 20%요. 15,850원에 20%. 네네. 네, 자 묻고 싶은 거는 어떤 걸까요? 아이고, 이게 자꾸 늘어가가지고 좋다고 사놨는데 늘어가는 얼적이 없어갖고 매수가는 언제 올까요? 또 뭐 포기하다 포기하고 땀 종목을 타려면 어떤 걸 타야 될까? 그거 물어보려고요. 아, 예. 일단은 예. 뭐 매수가까지 좀 원금 회복에 대해서 바람이 너무 크시군요. 아이고,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투자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할수록 어렵네요. 예, 그렇죠. 이게 막 머리통이 막 지끈지끈하기도 하고. 예. 지금 뭐 한숨 쉬시는 그 목소리에 그 얼마나 지금 속상해 하시는지 그게 다 묻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박성일 연구원께서 지금 아가방 컴퍼니 이게 좀 워낙에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 자, 그 대응법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예, 들려드릴 테니까 잘 감사합니다. 들어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주식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얼마 버는지 좀 살펴보셔야겠죠. 1년에 당기순이익 한 70억 정도 벌어들이는데 현재 회사 가치가 3,500억 정도 되니까 PER로 따지면 50배 정도 상당히 비싸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아주 많이 상승했죠. 2,000원에 있던 아가방 컴퍼니가 22,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뭐 거의 11배 정도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안철수 연구소를 비롯해서 아가방 컴퍼니, 바른손 모두 지금 금융당국에서 조금 테마주에 관련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실제로 이제 몇몇 분들을 소환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 당분간의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주식 패턴으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락세 기형이 나오고 있죠. 하락세 기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매물 또한 늘어나고 있고요. 횡보하는 구간도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은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 아가방 컴퍼니 이런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3월달 회계감사를 아직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적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까지가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거의 99% 파시는 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얘기, 조금
조금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작년이 아니죠. 4년 전에도 일단 주가의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 테마주들 대부분이 3월부터 6월 사이에 좀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대선에 가까우면 한번 좀 더욱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끈은 놓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 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주식을 갖고 버티는 거 굉장히 힘들죠. 이런 주식을 갖고도 앞으로 4개월, 5개월 정도 더 가지고 계셔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도 마이너스가 50%까지도 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선이 가까워서 실제로 이제 해당되는 정치인이 조금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라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식을 하는 제 입장에서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개인 성향의 그런 투기적인 요소들도 감내를 할 수 있다고만 하신다고 하면 목표 주가는 매수하신 원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원칙적으로 좀 주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11,000원이 깨지는 순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치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참 단기적으로 재미삼아 하시는 건 좋겠지만 손절 라인은 3% 5% 확실히 정해두고 하지 않으시면 계속 미련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20% 30% 그리고 50%까지도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치 관련 테마주 워낙 여러 종목이 이제 뭐 들쑥날쑥하면서 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소가리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아무래도 좀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예상되는 부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다음에는 포스코 ICT입니다. 8,480원에 30%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매수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가 대비 주가 비중도 상당히 좀 적절하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급이 좀처럼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이제 덩치가 큰 종목들이 현재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좀 같이 낮아지는 좀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그 그러니까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좀 떠준다라면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좀 에너지가 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8,300원, 그러니까 8,300원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진다라면은 단기 저항선이겠죠. 9,4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실 필요는 있겠는데 일단 8,30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9,300원에서 9,4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동화 설비,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포스데이터와 포스콘의 지금 합작 설립이죠. 근데 이제 지금 LED 조명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물론 있긴 하지만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성장할지는 좀 알 수 없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매 분기,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른다라면은 단기적인 좀 큰 폭의 급등도 좀 나와질 수가 있기 때문에 8,300원의 이탈 여부만 좀 잘 체크하시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가방 컴퍼니 막 풀어드렸는데 저희 7667번님께서 14,600원에 30% 진단해달라고 문자 보내셨거든요. 자,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해가지고요. 다시 보기 기능 등이 굉장히 더 좋아지고 편리해졌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오늘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하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엔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1,400원에 20%입니다. 예,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업체에 가면 쉽게 할인 매장에 가시면 쉽게 볼 수가 있는 의복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데즈 컴바인이 일단 1년에 얼마 정도 벌어들냐고 봤을 때는 80억 원 정도 벌어들이죠.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이 현재 시가총액이 800억이기 때문에 10배 그렇게 비싼 경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내수 100%의 코데즈 컴바인이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한섬이나 베이직하우스 같이 성장성이 동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 안정적인 사업
자체로만 평가가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PER 10배 정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1630원이면 그런 게 비싼 게 아닌데 예전에 2000원을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죠. 2000원 넘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복지 테마 관련해서 코데지 컴바인이 묶이기 시작이 하면서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급락을 보여줬던 때 뉴스를 잘 검색을 해보시면 대표이사 횡령 배임 혐의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게 무혐의로 판단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원상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는 1,400원 정도에서 사셨다고 하면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절반 혹은 전부를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내수 100%인 종목, 특히 국내 내수 경기와 밀접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900원대로 내려가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아웃라이어 지금 벌어지기 힘든 일로 두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급하게 상승을 했던 이렇게 정책 테마 묶였던 데도 조금 논외로 두시고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5% 미만의 물량은 가져가 볼 만한 이런 일은 사실은 2, 3일 전에 급등을 한 이후에 어저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기 때문에 오늘 코데지 컴바인은 사실 밀렸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밀리지 않고 소폭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음봉이기는 하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죠. 직전 장대 양봉 자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 번 더 급등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PER 10배 비싸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11배, 12배까지 2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은 매도를 좀 하시고 한 5% 정도만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고 대답이 없으시면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신지,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동양철관, 예. 동양철관, 네, 가격과 예. 비중은요? 2,660원이고, 네. 비중이 50%입니다. 비중은 50%, 2,660원? 예, 예. 네, 자 궁금하신 점은요? 저기 러시아 가스관 그것 때문에 사놨는데, 네, 금액이 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찌 될지 그게 궁금해가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좀 이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자 그럼 우리 홍희진 전문위원께서 이 동양철관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남북러 가스관에 대한 지금 테마로 좀 분류가 돼 있죠. 그러니까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작년에 4분기에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 좀 달성이 되면서 그렇게 실적은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테마가 상당히 좀 애매한 테마다라는 게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죽는 테마도 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튀어오를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푸틴 쪽의 이제 지지가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일단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관, 그러니까 지금 가스관도 그렇고 그 가스관에 대한 지금 사업,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은 언제 이것이 실행이 돼서 본격적인 지금 개발이 될지는 아직까지 좀 미정이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악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테마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수급이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죠. 지금 2,6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매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3,000원 도달 전에 매수를 하신 건데 못 파시고 지금까지 들고 오신 거라면은 매매 습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얼마 전에 2, 3일 전에 지금 저가에서 좀 매수하신 것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2,550원이겠죠. 지금 61선. 그러니까 61선에 대해서 지지가 좀 확실하게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상에.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한 번씩은 중간에 좀 튀면서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550원 라인, 그러니까 그 라인이 종가상으로 이탈되면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에서 3,000원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충분히 좀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테마가 있고 근데 그 강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부각될지 모른다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상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 뭐 각종 이제 배관, 뭐 지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관광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 업종, 그러니까 건설 산업이 좀 발전을 해야 뭐 실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거를 기대하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테마가 좀 꺾이면은 같이 매도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수급을 보시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중공업을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PR 7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데요. 유럽발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주가가 50만 원대에서 현재까지 하락을 했지만 충분히 복구할 만한 여력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죠. 현대중공업 말고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좀 살펴보시면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21선을 모두 눈앞에 두고 있죠. 그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이 아직은 21선에서 약간 이격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이나 이제 현대중공업은 거의 21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보시면 21선을 맞으면서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주체는 외국인이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도를 좀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난달에 많이 사놨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한 금액이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하려고 보면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6거래일 정도 중간에 가운데 한번 아주 소폭 매수를 하긴 했지만 6거래일 연속 조금 큰 폭의 1,000억 이상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반등 시기는 외국인이 기환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21선 지지를 받느냐 못하느냐 이제 내일과 모레 테스트에 들어갈 텐데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그동안 좀 지켜왔었던 30만 원대 초반에서 30만 5천 원, 6천 원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내일 외국인이 조금 들어와줘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소폭이라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시는 게 현대중공업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년, 9년에 팔아놨던 저가 수준 물량이 지난 분기에 상당히 안 좋게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지만 그 이후로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실적도 가시권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고부가 가치선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분명히 뚜렷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 한 해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한번 적극적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는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쌍용 머티리얼즈입니다. 2,890원에 15%예요. 예,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페라이트, 마그네트, 그다음에 세라믹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세라믹스라는 건 그렇습니다.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이제 비금속 물질을 좀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사의 지금 실적을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지금 2011년도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매출 성장도 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급등할 당시에 같이 좀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밑꼬리가 길게 두 번 이틀 동안 같이 달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지되는 가격대가 2,700원. 그러니까 2,700원 이틀 연속 좀 지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지지선은 2,700원 구간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700원에 대한 큰 폭의 이탈이 없다라면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좀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인데 근데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를 한 번으로서 마감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1차적인 지지선을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하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시장이 열리고 나면은 장 초반에 거래가 만약에 실리면
그러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단숨에 오전장 10시 이전에 3,000원 정도의 돌파가 쉽게 일어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매수세가 약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일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2,700원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단기간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틀 동안에 중요한 지지선에 대한 지지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차 3,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대응이 안 되신다면 3,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3,000원의 안착이 상당히 쉽게 일어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은 그거를 지금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중 진단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지금 2,700원 손절가 목표가는 1차적으로 3,000원 좀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OCI입니다. OCI를 28만 3천 원에 50%를 갖고 계시는데 좀 매도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매도 시기를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CI가 20만 원대에서 박스권 횡보를 한 이후에 지지를 좀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움직여서 30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200일선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현재는 조금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국면, 기간 가격 조정을 동시에 아주 천천히 받고 있는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시작을 하죠. 폴리실리콘, 인곤, 웨이퍼, 그다음에 모듈 시스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지금 현재 OCI는 폴리실리콘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3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지금 현재 경쟁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 연평균 80% 이상 성장을 해왔던 OCI의 평균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올 한 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다시 한번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게 된다고 하면 OCI 주가는 이제 승자 독식 치킨 게임의 승자 삼성전자와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텐데요. 그 기간이 조금 힘들고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매도를 권유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박스권인 24만 원, 5만 원대를 돌파를 하고 33만 원까지 2차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번 박스권 상단 부분인 30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D램도 마찬가지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LCD 패널 가격도 마찬가지고 일단 한번 바닥을 찍으면 다시 한번 그 바닥에 접근을 할지언정 반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30불을 지켜주고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쉽게 매도를 권해드리기는 어렵다.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 업체들의 보조금 축소 그리고 미국의 반덤핑 과세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외국인이 굉장히 20만 원대에서 많이 사들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를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30만 원대에서는 아무래도 3개월 이내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최초에 급등을 했던 24만 원, 5만 원 구간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태양광 업체 쪽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를 강하게 하시고 20만 원대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일 이화입니다. 11,500원에 10%입니다. 네. 한일 이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서 일단은 최근에 뭐 한미 FTA 발효,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호재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완성차도 그렇고 지금 뭐 부품주도 그렇고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단기적인 저항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항권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쉽게 돌파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매물대도 상당히 좀 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2달 동안 형성됐던 가격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가 보는 관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500원에 10% 매수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장기 평선이 아직까지 좀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에서 11,000원 구간까지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조정이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된다면은 좀 비중도 늘려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손절가를 21선으로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수익을 뭐 크게 보시고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12,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지만은 현대기아차 완성차 흐름이 상당히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좋아진다라면은 일단 14,000원, 그러니까 전고점까지의 상승도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여유 있게 몇 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텀을 두시고 나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하신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그 NX요. NX 가격과 비중은요? 그 673원에 샀어요. 673원. 네, 네. 비중은 얼마나 사셨습니까? 한 80%. 80%. 어유 맞네요. 예.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거 오늘도 떨어졌거든요. 예, 예. 예, 이걸 지금 계속 들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매도하고요. 이렇게 네.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일단은 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버텨봐야 되는 것인지. 네. 야, 참 이 고민스럽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 놓일 때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성일 연구원께서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의견을 좀 많이 구해보시는 후에 가장 좋은 결정 내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N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엌용 가구를 직접적으로 좀 만드는 업체인데 NX가 지난해 마이너스 22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플러스 106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22억에서 106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연의 사업이 굉장히 지난해 비해서 잘 돼서 증가를 했다고 하면 NX의 주가 급등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내용을 참 자세히 뜯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지금 현재 100억 원이 된 영업이익 자체의 대부분 이제 부동산 매각 대금 및 최대주주의 증여를 통해서 사재 출연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급등한 날 이후로 대부분의 사실을 진위를 파악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80원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지금 12% 정도 손실이실 텐데 오늘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나왔죠. 내일도 주가가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주가가 연속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연의 사업이 잘 돼야지 일회성 이익을 통해서 수익을 올린 것을 가지고 이제 적정 주가를 평가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X는 기존에 급등하기 직전 주가였던 500원과 520원 사이로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고 내일 그리고 모레를 이용해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해서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금 수준으로는 반드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대한뉴팜을 보죠. 8,020원에 30%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AI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반짝 좀 급등을 했었죠. 근데 흐름이 좀 이어지지 못하고 음봉을 좀 길게 달면서 거래가 좀 급증한 흐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윤파 같은 경우는 동물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백신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고 뭐 성장성도 뭐 뛰어난 그런 기업은 아닌데 뭐 신규 사업으로 유전 개발에 대한 부분에 좀 참여를 한다 이런 뉴스 좀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지금 따라가신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81선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8,300원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2월 27일 날도 그 구간에서 밀렸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구간대에서 주가가 좀 밀려버렸기 때문에 단기 쌍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단기 쌍봉이라는 건 주가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손절가가 8,000원을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8,200원에서 8,3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마가 좀 지속되기 좀 그러니까 테마가 오래 지속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차트 모양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만큼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8,200원에서 8,300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8,500원에 대한 안착이 있은 다음에 매매하셔도 충분히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일야입니다. 일야 1,985원에 10%입니다. 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 높은 가격에서 사셨는데요. 일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 안에 계속 적자를 좀 보여왔습니다. 휴대폰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안에 갤럭시 S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적자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메인 기업에는 제품 납품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제2나 제3벤더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단가 압력이 좀 있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게 거래량 없이, 이건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죠. 1,700원짜리가 10만 주, 20만 주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통해서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기간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를 조금 부양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얘기였고, 그렇지 않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아래 꼬르를 달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축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직전 고점이었던 2,090원까지 욕심을 가지고 가시면은 일단은 좋지 못한 종목에 접근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 이제 매수한 가격대인 1,900원까지만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저께 형성했던 직전 꼬리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만 하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 확률이 조금은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직전 적점을 좀 지키면서 반등한다고 하면은 매수 보유를 하시면서 일단은 차익을 실현하시거나 원금을 찾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일 급락으로 시작을 하거나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음봉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은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아제강입니다. 11만 3,500원에 50%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기업 자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 가치적으로 보나 뭐 상당히 좀 좋은데, 일단은 지금 전체 전체 물량 한 80% 정도가 묶여 있죠. 지금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54% 갖고 있고 포스코가 10%,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6%, 그다음에 신영자산 쪽에서 한 6%가량 그러니까 물량을 좀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세아제강 자사주가 한 3%, 20만 주 정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금 발행 물량에서 80% 가까이 좀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좀 유통 주익수가 좀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뉴스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를 10만 주를 장내 매매 좀 매각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좀 민감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좀 많이 있어 왔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주가가 한 100%가량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21선과 61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도 줄이기 과정이 좀 나온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1위 강관업체고요.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은 한 해에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매출액이 좀 나와주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보시면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 대한 그 지지가 좀 강하게 좀 일어나준다면, 그러니까 10만 원까지의 하락이 있는데 10만 원이 좀 강하게 좀 지지가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추가 매수 대응도 좀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9만 원 이태시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12만 원, 2차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4만 원까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솔라시아입니다. 솔라시아 7,200원에 15%예요. 예, 솔라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니시스를 비롯해서 솔라시아 그리고 뭐 한국 사이버 결제 등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도 마찬가지고 솔라시아도 마찬가지고 PR 10배가 좀 안 나오죠. 솔라시아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일단은 휴대폰에 유심칩을 공급하는 걸 메인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조금 확대를 한다고 보면 충분히 지금의 급등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상황은 충분한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스권은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했습니다. 박스권 외곽으로 나온 분이 잠깐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난해 급락했던 부분 여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오늘 어저께 그리고 오늘 지금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의 주체가 일단 기관은 아닌 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테마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랜만에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었던 8,300원까지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마가 최근에 많이 없습니다. 정부나 정책 테마가 대부분 다 시들시들한 상황에서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테마가 좀 형성이 된다고 해서 이니시스나 한국 사이버 결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솔라시어도 분명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일단 손절을 논한다고 하면 직전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던 6,800원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시면 한번 지금부터 추세가 일단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은 추세가 형성되는 구간인데요. 박스권 구간에서 대부분 다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잃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초기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서 6,800원 이탈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8,300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10,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한국 카본 보겠습니다. 6,750원에 40%입니다. 네,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뭐 여기서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LNG 본행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본행제라는 것은 지금 LNG를 지금 액체 상태로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배에 싣고 갖고 오는데 그것을 이제 기화유를 좀 막아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LNG 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있다라면은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좀 빅3 업체들의 LNG선에 대한 수주가 그러니까 조금씩은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즉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자. 그래서 지금 주가 급등도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2010년 고점, 2011년 고점, 그다음에 지금 올해도 역시 그 구간 7,500원에 대한 지금 돌파 시도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대가 벗겨질 경우에는 주가는 한 단계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항대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릴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내일 같은 경우 7,500원에 대한 안착이 안 된다라면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나서 일단 재공략 타이밍을 노리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빌미가 상당히 좀 많죠.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가 지금 상당히 좀 두텁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그만큼 좀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7,500원에 대한 안착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고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제철인데요. 12만 1,428원에 20%를 사셨는데 내일 이거 좀 가격이 좀 괜찮으면 10%를 더 추가로 사셔가지고 비중을 30%로 늘려보면 어떨까요? 하시네요. 개인적으로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해서 5%씩 좀 나눠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제철이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최근에 철강 경기가 좋지를 못하죠. 포스코의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포스코도 최근에 40만 원대를 붕괴를 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철강 가격을 계속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건설이나 조선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영향으로 철강 가격 인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은 분명히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진이 조금 축소가 된 게 일단은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4거래일, 5거래일 연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주체입니다. 최근에 매수 여력이 없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IT나 화학 섹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철강을 비롯해서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주식들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제철 분명히 9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저평가 구간이고요. 그 가까운 그 가격대에 가까이 접근을 한다고만 하면 지금 10%의 비중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직전 고점이었던 12만 원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고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터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정도에 한번 목표 주가는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 좀 좋아져서 지수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일찍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인내를 가지면서 10만 원대 밑에서 9만 5천 원과 10만 2천 원 사이에서 모아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업, 삼성중공업, 한국화분 등등 조선 관련주들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4만 원에 50%입니다. 네, 일단 지금 가격을 보니까 오늘 종가 매매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중공업을 만약에 종가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장이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게 원칙상으로 좀 맞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종목에 대한 얘기부터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아까 우리나라 조선 업종 자체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기본적인 배를 생산했고 그 배에 대한 성과가 좀 낮아지면서 그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지금 빅3 업체들은 지금 특수선박을 좀 제조를 하고 있죠. 드리십이라든지 FPSO나 뭐 LNG선 같은 그러니까 비싼 배들이 좀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해외에도 이런 배들을 수주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몇 되지는 않은데 거의 다 우리나라가 지금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배들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이제 해양에 대한 자원 개발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겠죠. 그러니까 육상에 대한 자원은 어느 정도 좀 고갈이 되어 가고 그 때문에 지금 바다에 있는 자원을 어느 정도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그 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성장성 굉장히 조금 뛰어난 그런 업체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영향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000원 구간이죠. 35,000원 구간이 종가상으로 이탈될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5,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만 원 이상도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5,000원 종가상 이탈 시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1차 45,000원, 2차는 5만 원까지 좀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전 KPS입니다. 42,200원에 25%입니다. 예, 한전 KPS 아주 좋은 가격에 사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한전 KPS는 워낙 사업이 안정적이죠. 일단은 발전 정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발전소 원자력, 수력을 비롯해서 풍력까지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발전소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고만 하면 충분히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전이 전기료를 인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전 KPS에는 단가 인하를 좀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영업이익률 그리고 시총을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PR 20배 정도 약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배당 성향이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PER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대부분 5만 원 초반대에 있는데요. 5만 원 초반대까지 급등을 하기는 분명히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오늘 조금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기간 조정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전 KPS를 비롯해서 이렇게 내수가 조금 주력인 종목들 분명히 해외 발전소 수주가 조금 이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 성장률 자체가 4%대 미만으로 조금 미미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주력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설정해서 보셔야 될 텐데 분명히 직전 고점이었던 45,600원에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수익을 욕심내시기 보시다보다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지금 내수주들을 대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상 짧게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6,750원에 20%입니다. 네, 일단은 전선 관련주는 보실 게 있습니다. 구리값이죠. 원재료가 되는 구리값의 반등이 일어나는데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구리값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도 그렇고 일진전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전선 관련주는 아무래도 사회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건설 업황이 좀 개선이 돼야만 지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국내 경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건설 경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진전기 당분간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좀 과감하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700원 이탈 시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 21선, 그러니까 6,4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주목 상담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오늘 답변 주신 두 분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와 좀 비슷한 장세가 또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좀 불안하다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주 한 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한 주도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